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가 AI 혁명과 기술주 강세장을 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길고 지루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가 다음 달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수익 서프라이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져있는 현재가 반도체 관련주 매수 타이밍일까요? 윌리엄 오닐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 사례로 엔비디아 매매 타이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신고점 140달러에서 16% 빠진 117달러가 되었는데요.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에 의하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 사례 5개를 살펴보고 언제가 적절한 매매 타이밍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 컴페어 1990년 차트입니다. 30년이 지난 차트이지만 차트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1주 동안 540%가 상승했는데요. 매수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차트인데요. 첫 번째 매수 지점은 전 고가 위에 가격이 형성되며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은 3주간 하락했다가 10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추가 매수 시점도 8주간 횡보하다가 10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해서 전 고가를 뚫고 올라가며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입니다. 1990년 12월에 한 번, 다음 해 3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월에 매수점을 나타냈네요. 연간 한 번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서지컬 1990년 차트입니다.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보면요. 매수 시점을 앞두고 2-3주 전부터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12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다가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주간 종가가 고가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뒷받침되며 전 고가를 뚫고 매수 시점을 만들어냈네요. 세 번째 매수 시점도 거래량을 수반하며 10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시점을 살펴보면요. 상향 추세선을 이탈하며 매도 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 2004년 차트입니다. 199주 동안 1418%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매수 시점엔 6주간 주가 변동이 거의 없다가 완벽한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매수 시점인데요. 8주간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긍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모양을 보면 종가가 상승하며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고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에 매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거래량이 적고 S&P 500 추세가 꺾이며 매도 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는 아메리카 온라인 1998년 차트입니다. 23주 동안 451%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매수 시점은 14주간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 시점입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 없이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3주간 주가 변동이 거의 없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며 전 고가를 뚫는 시점이 나타나 추가 매수 시점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정점을 만들어내며 거래량이 줄면서 매도 시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델 컴퓨터 1996년 차트입니다. 61주 동안 587%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매수 시점입니다. 3주 연속 주간 종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가 하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매수 시점이죠. 그리고 전 고점을 뚫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손잡이가 달린 컵 핸들을 만들며 매수 시점을 만들었습니다. 주간 종가가 고가로 끝나며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매수 시점은 10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며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입니다.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기간 동안 오르지 않다가 거래량을 수반하며 전 고가를 뚫는 시점이 바로 매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며 매매 타이밍을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는 2023년 말 횡보하다가 12월에 전 고가를 뚫고 거래량이 증가된 시점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5월에 손잡이가 달린 컵 핸들을 만든 시점에
거래량이 증가하며 추가 매수 시점을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6월 17일 상향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매도 시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117달러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매수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윌리엄 오닐의 수익을 만드는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하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I 칩 제조업체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AI 칩 제조업체들이 지정학적 위험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대만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반도체 섹터의 안정성을 고민하고 있죠.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오스는 트럼프가 AI 혁명과 기술주 강세장을 망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길고 지루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댄 아이오스는 엔비디아 주식의 목표가를 120달러로 설정하고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은 중국 매출이 중요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약 20%를 중국에서 얻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익 마진은 고정비용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 수익이 두 자릿수 %로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고요. 주가에 이미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폭락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최소 향후 3년 동안 연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알파벳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제품의 인공지능 구성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통해서 고객들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의 라마3 토큰을 제공하는 API 제공자는 HGX H200 서버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년 동안 7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 수익은 3분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더 큰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공간, 전력, 냉각 문제는 엔비디아의 성장 궤도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가 다음 달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수익 서프라이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등 반도체 종목은 9%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스몰캡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에서 손실이 두드러졌죠. 이번 주에 많은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져 있죠. 이 발표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술주가 이번 주에 하락한 만큼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 데이터가 악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에 따르면 연준이 9월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미국 주식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 전략가들은 올 여름 주식시장이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뮬러 그리스만이 이끄는 전략가들은 성장률 지표 약화, 이미 비둘기적인 중앙은행의 기대, 미국 대선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을 살펴보면요.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순 레버리지가 7월 초에 5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헤지펀드들은 기술, 미디어, 통신에 대해서 사상 최대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서브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241%가 급등했습니다. 105만 주를 주당 2.42달러에 구매해서 총 3.7밀리언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서브 로보틱스는 2017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서브 로보틱스의 시장 가치는 약 225밀리언 달러이고요. 최근 주가 상승 전에는 100밀리언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회사의 가치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서브 로보틱스에는 엔비디아 외에도
세븐일레븐과 우버도 각각 11.5 밀리언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는 모습을 보니 서브 로보틱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가 2022년 이후 최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서 대규모 중단 사태를 겪었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고 항공편이 중단되며 여러 은행과 출판사들을 포함한 수십 개의 회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와 항공사는 이번 중단 사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11.1% 하락하며 19개월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가 하락을 일회성 할인 판매로 보고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쟁사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주가는 2.2%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를 기회로 여긴 투자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는 이번 문제가 보안 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아니며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이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ASML은 AI 칩 붐 속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문을 받으면서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SML은 2024년 2분기에 5.5 빌리언 유로 주문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이죠. 1년 전에는 4.5 빌리언 유로였던 것이 이번에 크게 늘어난 것이죠. AI 기능을 갖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ASML의 고급 장비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SML의 주요 고객으로는 TSMC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AI 칩 생산을 위해서 ASML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죠. ASML은 2024년 하반기에도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크 스피치나길은 주식시장이 곧 큰 폭락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 가치가 절반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현재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피치나길은 현재 시장이 골디락스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추가 상승을 촉진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큰 폭락의 전조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스피치나길은 장기적으로 주식에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펀드에 투자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다른 S&P 500 주식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퀄 웨이티드 인덱스는 올해 7.6%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S&P 500 지수는 18% 수익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S&P 500 지수의 493개 종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다른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AI를 구동하는 데이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웹사이트가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가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C4, 리파인드 웹, 돌마와 같은 데이터 세트에서 고품질 데이터의 25%가 제한되었습니다. 일부 출판사와 플랫폼은 AI 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I 회사들은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는 충분한 품질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마치 버스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는 동안 승객들이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았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다른 대형 기술주 하락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죠. S&P 500은 2%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가 3.7%가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7%가 상승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1.7% 상승하며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회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S&P 500 지수의 273개 주식이 상승했고요. 227개의 주식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러셀 2000 소형주 지수는 5일간 11.5%를 상승했고요. 이는 S&P 500보다 거의 10%포인트 높은 성과였습니다. 이는 1986년 이후에 가장 큰 5일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에 따르면 이 지수의 약 80%의 주식이 새로운 20일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술주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는 과도하게 상승한 주식들이 흔히 겪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등 기술주가 다시 리더십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낮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예측보다 높았지만 올해 초에는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급격한 확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이후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며 6월에 4.1%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안정적인 환경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감소로 인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2025년 6월까지 3.7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중소형주가 앞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윌리엄 오닐의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기업의 차트를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발차기를 100번 하면 그 발차기에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맞죠. 여러분이 훌륭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